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전에 대한 피해가 또 있으세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는 건 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꽃피는 봄날을 기다리면서 모아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스구 회계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베스트 참 잘 줬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 친구가 회계사인 거 아시죠? 네, 한국에서.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네. 이제 뭐 회계 법인 이름은 다른 건데 네. 이메일이 네. 이지텍스예요. 오, 그러니까 이메일 전혀 되게 좋다. 관계가 없어요. 예, 예. 그 자기 회사하고. 근데 네. 이지텍스예요. 예, 그죠? 그거 좋네요. 네. 기억하기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이메일은 다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 근데 베스트도 굉장히 잘 된.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이름을 왜 그동안 누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죠? 예. 베스트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해서. 아니,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사인을 했는데, 네. 베스트 CPA라고. 사실 네. 그 인텐션은 그건 아니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저쪽에다가,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게 사실 그렇게 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뭐 네. 내가 제일 잘났어요 뜻은 아니었는데, 네. 기억하기는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는데, 네. 이제 조이스구 회계사님하고 네. 또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네. 네. 이경호 원장님이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좋은 얘기, 정말 팁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두 분 다 네. 이게 비즈니스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의학과는 정말 가정의학과인데 네. 행복한 가정도 되고 네. 행복한 가정의학과도 되고 어. 그 베스트 CPA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1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해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특별히 조이스구 회계사님은 그 뭐 텍스를 신고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플랜을 세우는 거에 네. 굉장한 이제 그 임팩트가 있으시고 재주가 있다면 좀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데 플랜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네. 사실 자세하게 얘기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플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유산, 네. 우리가 나 10만 불밖에 없어 이러긴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 정서가 이제 자기 자녀한테 많이 좀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 법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네. 그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갖고 네, 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플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플랜을 그렇죠. 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종이와 펜으로 쓰지만 않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그게 플랜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것 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가 이제 나는 괜찮아 가만히 있는 거가 사실은 그 사람의 플랜인 거예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말이 네. 되네요. 그러니까 플랜을 안 하면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 없어지고 뭔가 상황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제 그쪽에 이렇게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유산을 주고 싶어요라든지 네. 아니면 선물을 주고 싶어요라든지 그런 어떤 경우라도 플랜을 네. 하지 않게 되면 네.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누군가 이제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뭐 자녀가 됐든 대리인이 됐든 누군가가. 네.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이제 아프거나 다쳐서 우리가 뭐 치매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잖아요. 네, 이제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때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가버먼트에서 정부에서 네. 이제 그걸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래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대부분이 아니 뭐 요즘 그 워낙 높은 데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네. 금액이 예, 그렇죠. 유산으로 네. 생각하면 네. 뭐 1,000만 불은 넘게 가지고 있어야 텍스 걱정을 하는데 네. 아유 난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렇죠. 무슨 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집 한 채가 있고 네. 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작은 상가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네. 무슨 이제 그 렌트 인컴을 받는 집이 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둬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뭐 이제 몰기지가 다 있잖아요. 보통 네네. 빌딩은 다 네네. 페이오프를 하지 네. 않는 이상 그럼 몰기지가 있게 되면은 이제 아무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가게 되거나 그냥 will이라고 그러죠. 우리 유서만 써놓고 가요. 네네. 유서만 써놓고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프로베이트 코트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ill이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서 그 will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will을 적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will을 쓴다고 해서 코트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코트를 가지 않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동안에 이제 그 집을 그냥 네. 내 타이르를 우리 자녀한테 줄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물로 준다든지. 네. 근데 그렇게 주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주면은 나한테 이제 내 컨트롤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로서. 그거 저 두 가지나 사례를 알아요. 네. 미리 준다는 의미로 했는데 네. 굉장히 곤란한 관계가 돼버린 그렇죠. 사례를.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면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무슨 너싱홈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 이제 적립 인컴이 전혀 없으셔서 아니면 작아서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먼저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겠고 이제 요새는 또 그것도 되게 많이 해요. 리버스 모기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죠. 네. 네.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한데 사실 자녀한테도 아니면 가까운 누구한테도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렵죠. 요즘 부모님의 생활비를 완전히 책임질 만한 자녀가 되기는 힘들는. 참 힘들어요. 네. 본인들도 사실 살기가 쉽지 않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리버스 모기지라는 것도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 삶의 질, 네. 그걸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선물을 딱 주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컨트롤이 없어지니까 네. 그 다음엔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끝까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네네. 나 이제 갑자기 내가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예. 어떤 의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네네. 이게 프로베이션 코트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베이션 코트를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크레디터라고 그랬죠. 혹시 내가 빚진 사람이 있으면 다 광고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돈 받아야 될 사람 다 와라.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린스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네.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산이 250 밀리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나니까 스테이트 코트를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모든 자산이 다 공개가 됐겠죠. 그리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연결이 피가 되었고. 섞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트 피가 너무 비싸지고 변호사 피가 비싸지니까 결국 그냥 다 조금씩 주게 되는 거죠. 그걸 싸우기 위해서 네. 아니다 너네는 관계가 없고 내 거다라고 자녀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 비용을 감당 못하니까 차라리 주고 말자. 그냥 조금씩 다 주고 말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크레딧한테 다 광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그 기간 동안은 그 자산이 또 동결이 되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텍스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텍스는 안 내겠지만 네. 이제 자산이 작아서 네네. 안 나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장 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익스펜스는 계속 발생해요. 그렇죠. 예, 사는 데서 뭐 집 그 몰기지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세, 전화세도 모든 걸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가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고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보통 짧은 경우에는 보통 뭐 3개월, 6개월부터 뭐 지금 제 손님 중에 하나는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좋지 않죠. 그렇죠. 베네피셔리가 안 좋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플랜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는 별로 뭐 관계 없어. 나는 자산이 별로 많지 않아.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들을 좀 옮겨준다는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옮겨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옮겨주면 컨트롤을 잃어버린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거는 그렇죠. 그럼- 완전히 그 오너십을 넘겨주면 네. 컨트롤이 없어지지만 네. 오너십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컨트롤을 갖고 있으면서 아.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뭐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 있죠. 네네. 신탁을 만들어서 네네.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네. 한편으로는 그 비용 들잖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내가 모를 때 드는 비용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네. 아니면 병원에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어서 네. 발생하는 비용은 계산을 못 하시고 그렇죠. 내가 정신이 있고 눈으로 볼 때에 정리를 하느라고 나가는 비용은 굉장히 비용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은 네. 엄청 세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세이브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신데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좀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을 정말 어느 정도 익스펙트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다 정리를 해도 나는 몇십만 불인데 네. 정리하는데 뭐 몇천 불 드리는 게 말이 되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네. 우리가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집 하나 있고 뭐 은행에 좀 돈이 있고 투자도 좀 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레널 프로퍼티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플랜을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난 죽었는데 나 죽어서 쓸데없어. 사실 죽으면 우리는 다 모를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으로서 그 준비를 해놓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엄마인데 누가 죽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엄마는 이제 뭐 알아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 셋이 다 얘기하는 게 틀려요. 저기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산을 다 부모가 물려줬어요.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남았어요. 딸이 셋인데 각자가 다 엄마가 자기한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산을 이제 그 집은 좀 자산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자식들이 다 많이 이제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피아노에 꽂혀가지고 어머머머. 이게 이제 다 관계가 안 좋게 된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왜 너는 그랬어? 엄마가 널 제일 이뻐했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너 놔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또 왜 엄마는 죽을 때까지 왜 너만 편애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계속 있었던 이런 모든 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다 평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안 계시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자녀들이 쉬운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오는 것도 맘대로 오지 못하고 가는 것도 맞아요. 맘대로 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간 후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면서 좀 더 심플리파이 한다 그러나요? 네.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우리들의 베스트 CPA. 조이스 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스 구가 영어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조이스 구 사무실에 가셨던 분들 아실 텐데요.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하지 싶거든요. 정말 짜증나. 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정말 제가 부끄러워요. 수학도 잘하잖아요. 자, 이제 저희가 왜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키우면서도 그렇게 애틋하게 키웠는데 내가 간 다음에도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말로 다 설명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좀 보면서 하고 싶어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네. 어떠한 이스테이트, 상속이라든지 내 자산을 옮기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플랜을 하고, 또 죽어서의 플랜을 하고, 내가 살아있지만 디세이블 됐을 때, 그런 게,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 말을 듣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그거는 첫
번째 나오셨을 때부터.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네, 네. 이제 보통은 팀이 이렇게 꾸려져요. 네.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토니에 어카운턴트에 뭐 이렇게 있으려면. 그렇죠. 보통 그런데 네. 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컴이 있으시고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렌트 프로퍼티가 있으면 본인이 텍스를 보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텍스 보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집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는 다 거네요. 해당되는 거죠. 다 해당되죠.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어떤 플랜이 없으면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죽었으면 이게 네. 다 그러니까 이제 어카운턴트는 그런 거고 어터니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플랜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legal document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네. 아팠을 때 어떻게 써요. 아니면 우리 위임권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드래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legal document를 드래프트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일 이제 전체적으로 네. 손님의 상태를 봐서 네. 가장 효과적으로 자산이 옮겨가고 보호하고 옮겨갈 수 있는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가 이제 이 중간에 서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터니가 필요하면 어터니를 같이 네. 또 어카운턴트 인포메이션이 또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트러스트를 만든다거나 어떤 자산을 옮겨갈 때 어떤 텍스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여기서 키는 텍스예요. 네. 세금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올해만 줄일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줄이고 죽었을 때 어떻게 넘어갈까. 엉클쌤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턴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그 레커멘데이션을 받아서 지금 해 다 할 건지 몇 년에 나눠서 할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할 건지 이제 그런 걸 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보통은 이래요. 돈을 잘하게 하는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쓰는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하게 있는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을 쓰지만 쓰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계속 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잘하게 하는 스테이지는 거의 한 40,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가 그렇죠. 많을 테고 네. 돈을 쓰는 스테이지는 이제 좀 더 노년기에 접어든. 네. 그럴 때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돈을 프로텍트 할 건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돈을 좀 잘하긴 하고 싶은데 CD는 베스트 앤서는 아닌 것 같고 CD는 또 매년 텍스를 내셔야 되니까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트레스트 인컴, 이자 인컴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어떤 크레딧이 없어져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그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하게 하든지 여기서 쓰든지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거가 한 부분이고 쓰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맥시멈을 만들어서 쓰겠는가 이거거든요. 그 플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사이드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를 신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트러스티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거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리빙 트러스트는 모두에게 해당되겠지만 그 외 트러스트는 이제 오피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 인슈런스 에이전트는 왜 중요하게 되냐면 프로텍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플래너이면서 여중에 몇 가지 햇을 쓰시는 분이 있겠고 이제 어터니가 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문성을 나눠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파이낸셜 플래너가 주로 쿼터백이 돼서 이걸 다 링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분들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그중에 뭐 한두 분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쿼터백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전체 니드가 이런데 누구를 불러야 할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게 베스트 CPA인 거잖아요. 그 플래너가 돼서 이제
지금 뭐 다 합치니까 30만 불 되시니까 네. 뭐 요 간단하게 윌만 쓰셔도 되겠네요. 정도의 그렇죠. 대답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 이거 다 합치니까 한 300만 불 되네요. 네. 이거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 좀 더 뭐 에이전트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변호사들하고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전문성을 합쳐서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됐네요.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부터 좀 아시던 네, 분이었는데 이제 석세션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갈 네. 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나가는데 인컴을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 회사를 뭔가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파트너십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자영업 네네네. 그걸로 할까요? 네. 아니면은 에스코프 같은 걸 코퍼레이션을 네네. 만들까요? 근데 그 앤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안 간단한 게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분은 인컴도 소셜 시큐리티도 맥시멈을 받아야 되고 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지만 이게 가족으로 넘어갈 때는 결국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텍스가 가장 적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만 딱 봐가지고 어. 나한테 들어오는 K1 말하자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이거가 좋아요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하려면 또 봐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이 이제 의뢰인이 네. 원하는 게 뭔가, 의뢰인이 그렇죠. 텍스를 줄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텍스를 내더라도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걸로 그렇죠. 하는 걸 원하는가, 네,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의뢰인이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적어도 70세까지는 매년 여행을 가기를 원해.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어. 아, 그런 것까지 계획에 다 넣어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돈이 캐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플랜을 하고 나면 이게 뭐 돈을 들여서 했어요. 나는 자산이 별로 없는데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아 이렇게 가도 내가 괜찮구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아, 그럼 나는 몇 살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네. 이렇게 다 미리 해놓고 나면은 내가 쪼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렇죠. 손을 내밀어야 예, 되는 거 예, 아니야? 예.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예, 숫자로. 예, 이렇게. 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평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60세, 70세 세대는 아직도 돈을 쓰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런데요. 네, 저도 그래. 근데 돈을 웨이스트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게 네. 하여튼 그게 좀 어려운데 네.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또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세이브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맞아요. 예.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러죠. 우린 돼지 저금통 같은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꼭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는 이유는 내가 불확실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뭔가 확실하면 에이 괜찮아. 음.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뭐 자녀들에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혹시 모자랄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우리가 마켓이 5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도 또 계속 세이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든지 남든지 네. 모자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거를 이제 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긴 한가 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예. 게. 그러니까 하시겠지. 예, 그게 가능한 거가 이제 뭐 제 머리로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걸 계산하는데 이제 뭐 몬테칼로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몇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그러니까 사실 플래닝 북을 딱 드리면 뒤에서 계산하는 거는 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야말로 몇천 개를 돌리는 거예요. 계산. 그럼 약간의 확률 게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커멘데이션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당신은 90%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몇 퍼센트. 이제 어떤 분들은 했는데 걱정할 거.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 100%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런 케이스도 몇 번 있어요. 근데 보통은 빌드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막 빌드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젊었을 때. 그렇죠. 정말 빨리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50대, 좀 연세가 있으신. 60대이신 분들은 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근데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한 방에 하시려고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한 방에 좋지만 복권이 당첨되면 좋게 복권이 당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한 달에 200불, 300불, 500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10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은퇴하려면. 그러면 그게 뭔가가 되어 있고 나는 조금씩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매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텍스를 줄이면은 또 이런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텍스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컴이 올라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안 돼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케어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나는 앞으로 이거를 원해요, 저걸 원해요 네, 하면 네. 어떠한 인컴을 줄여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뭘 하면서 그냥 나는 earned income을 안 받을래요. 막 캐시로만 감춰놓고.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종업원은 페이를 하지만 나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30년 후에 어떤 일이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를 해도 다 가한데 네.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는 fear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옆에 물어보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너는 어떻게 했어? 그렇죠.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생각을 폼하게 되죠. 근데 그거가 굉장히 이제 파운데이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파운데이션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준비하게 되고 자녀한테 주는 거가 미국 사람들도 다 자녀한테 줘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지 그걸 플랜을 하면 잘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텍스 플랜 도대체 이제 늘 우리가 텍스 플랜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개요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리즈로 이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네네.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오늘 방송만 들으시고도 이제 그게 뭔지 알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다면 이번엔 정말로 플랜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튜브 KTN 애틀란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조이스 구가 그동안 출연했던 거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자막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특별히 지금부터 한 3, 4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이 텍스 플랜에 대해서는요. 좀 소장하시고 계시다가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벌써 하루가 다 갔나요? 다 갔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조이스 고객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도움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